자, 이번 저희가 진행할 파트는 이제 그 앞쪽에서 이제 딕셔너리까지는 이제 다 본 거고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도대체 데이터 분석이 뭐고 어떤 과정을 지내야 하느냐 뭐 요것들을 좀 보는 게 좋아서,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걸 다루느냐를 보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정형 데이터는 구조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듯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컬럼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이런 테이블로 만들어진 이런 형태, 이런 애들이 아주 제일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된 애들 있죠? 이렇게 표 형태로 된 애들, 이런 애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정형 데이터예요. 자, 또 다른 종류로는 반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앞쪽에 키 밸류,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딕셔너리 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거나 혹은 앞쪽에 이렇게 태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XML 형태가 있어요. XML 형태가 옛날에는 데이터를 웹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뤘는데, 요게 이제 쓸데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앞뒤로 붙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거를 확 줄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나온 제이슨이라고 하는 요 포맷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웹에서는 대부분 이 제이슨 포맷으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방금 보셨던 그 딕셔너리 형태, 키 밸류 형태로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내가 원하면 어때요? 형태가 있는 형태로 딱 그대로 원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예요. 이거는 정해진 구조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텍스트나 영상이나 뭐 이미지, 워드, 뭐 PDF, 그 다음에 뭐 이런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정해진 포맷이 없이 그냥 막 무작위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또 요즘엔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게 좀 따로 다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일단 진행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건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수집이거든요. 데이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서 사용되는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센서 뭐 이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영상과 관련돼서 뭐 만들어진 이런 다양한 시각 데이터들,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들을 할 수도 있고요. 소리 분석을 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저희가 이따가 한번 해볼 이런 IoT,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발생한 데이터들도 저희가 사용한 이 원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가지고 그냥 직접 수집을 하면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알려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뭐 데이터 광장 뭐 이런 데 가서 뭐 아니면 AI 허브 뭐 이런 데 가서 데이터를 구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알려진 데이터를 쓰는 게 좋아서 저희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데 가서 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원시 데이터를 잘 구해 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구한 데이터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라는 걸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불필요한 데이터는 없애고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려는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정도를 해요. 첫 번째는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해서 뭐 불필요한 자료들을 그냥 잘라내요. 데이터가 뭐 별 필요 없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그런 걸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단위가 서로 다른 애들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단위가 완전 다른 애들은 단위를 맞춰줘요. 그래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데이터와는 너무 다른 데이터, 이상치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애들은 제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또 데이터가 좀 더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단위를 변환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변환들 아니면 포맷을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문자로 된 애를 날짜 데이터로 바꾸거나 이런 데이터 변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굉장히 기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데이터 구해서 내가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따로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하실 분들은 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데이터들은 이게 어딘가 잘 보관을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잘 저장을 해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디스켓이나 하드디스크 혹은 클라우드 같은 데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잘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약간 경우의 수들인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얘를 가지고 뭘 할 건지를 결정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 대 공부 시간 대 성적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저희가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회귀 분석이라는 걸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들은 회귀 분석을 이제 할 거고요. 데이터인데 이렇게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탁 나눠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이 분류라는 걸 할 거예요. 분류 데이터로 이제 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데이터를 사실 찍어봐야 이게 이걸로 할 건지 저걸로 할 건지를 보통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시각화를 먼저 하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시각화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쨌건 이런 식의 데이터들은 이제 분류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통상의 범위에 있다가 갑자기 값들이 이렇게 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저희가 보통 이상치라고 하거든요. 이상치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날려버리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튀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찍어보면 되는데, 그냥 수치로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찍어보면 이런 애들이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거 이상치구나 라고 해서 제거를 하거나 기타 등등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데이터들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저희가 클러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식의 분류들을 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로 이렇게 묶는 일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일도 하고 이렇게 경향성을 보기도 하고요. 이상한 애들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단계들을 저희가 데이터 분석 단계라고 해서, 이게 저희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동작들을 이제 하게 돼요. 자, 이게 앞 단계로 갈 수도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뭐 할 거냐면 데이터 시각화라는 걸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엑셀 데이터가 됐건 CSV 데이터가 있건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글자가 큰 애들은 뭘 의미해요? 얘가 많이 나타난 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어떤 기사는 빅이란 글자하고 데이터라는 애가 제일 핵심이었구나라는 게 이게 한눈에 보여요. 근데 만약 어떤 그림을 표현했는데 이제 5일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크기를 다르게 하면 뭐예요? 여기가 많이 나는 데고 여기는 조금이구나 라는 게 어때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근데 이걸 숫자로 백날 봐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백날 봐봐야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뭘 찾아내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해서 인사이트를 찾는 게 보통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봤던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도 이 단계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머신러닝까지는 안 할 거고, 요건 이제 내일 아마 여러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랑은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시각화하면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는 그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려운 단계가 이걸 해야 돼요. 데이터를 지지고 볶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자,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데이터를 수집하러 갈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러 갈 건데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애가 이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데요. 여기에 가서 인천교통공사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인천교통공사의 역별, 일별 이용 현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얘는 1년치 데이터가 이제 나와요. 1년치 데이터가 나와서 1년 동안 어느 날에 이용량이 제일 많았는지, 뭐 승차 인원이 제일 많았던 날은 언제였는지, 혹은 어느 역을 제일 많이 이용했는지, 혹은 어느 달에 제일 이용이 많았는지, 어느 달은 적은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할 거고요. 자,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오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데이터 생겨먹은 걸 볼 거고요. 데이터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포맷을 조금 바꾸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UTF-8 형태로까지 바꾸는 동작을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아까 다운로드에 가시면 데이터 소스 및 여기에 보시면 요거 역별, 일별 이용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용할 거예요, 저희는. 제가 요 전 시간에 한번 했더니 이게 막 쫓아오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일단은 쫓아나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구글 여시고요. 여기에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거 이제 치시면 공공데이터 포털 치셨죠? 여러분 반응 치셨죠? 그 다음에 여기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데 이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요 사이트가 이렇게 열려요. 요 사이트가 열리고 원래는 여기 로그인 하시고 이렇게 회원 가입하셔서 데이터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인천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갔더니 일반적으로 지금 데이터 검색도 가능하고요. 여기 봤더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종류는 뭐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저희가 사용할 거는 요거 역별, 일별 이용 현황을 보려고 해요. 여기 봤더니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요거 한번 누르시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가 이제 쫙 나와요. 설명이 막 나오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요런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통행 일자가 있고 역 이름이 있고 이용 인원이나 승차 하차 인원이 있으니까 요런 걸 분석해 보면 좋겠네 라고 이제 미리 볼 수 있죠. 자, 어쨌건 이런 데이터인 거를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데이터가 아마 달마다 이제 변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7월 30일 날 세팅된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요 이전 데이터는 1호선은 1호선, 2호선, 2호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어놨는데 요 데이터부터는 1호선, 2호선, 7호선이 같이 있는 데이터예요. 자, 어쨌건 요런 데이터라고 보시고 요거 확인 누르시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다운이 돼서 이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운로드에 가서 보면 인천교통공사의 역별, 일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30일 날 데이터까지 있는 애다라는 게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보여요. 여기 앞쪽에 통행 일자가 안 보이는 이유는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여기 더블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자,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쭉 당기면 22,000 뭐 몇 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데이터의 특징을 보시면 7월 1일 데이터가 있는데 아마 얘를 더 당기면 1호선 그러니까 인천 1호선에 7월 1일 여기까지 당기면 송도 달빛
축제라고 하는 축제인가요? 어쨌건 축제공원이라고 하는 역이 있나 봐요. 여기까지가 인천역이고 그 다음이 7월 2일 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양부터 해서 여기 있는 개양 전까지 요게 하루치 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승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게 중간을 쭉 가다 보면 1호선이 아니라 이제 2호선이 등장하는 거죠. 2호선이 다 그 7월 1일부터 언제까지면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시겠죠? 형태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갖다 쓸 수 있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요거 이름도 좀 변경할 거고요. 요 데이터를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거에서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메모장이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포맷이 안시라고 하는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글 데이터, 한글이 들어간 데이터들은 저희가 EUCKR이나 뭐 MC94 CP949라고 하는 포맷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MS949라고 하는 그런 한글이 적용 가능한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얘를 일반적으로 쓸 때는 캐릭터 셋을 크게 지장을 안 받고 쓰기 위해서 이걸 UTF-8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제 걸 보세요. 잠깐만 제 거 보세요. 자, 제가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애를 요렇게 이름을 좀 지울 거예요. 너무 길어서. 역별, 일별이라고 하고 중간에 공백이 있는 건 안 좋으니까 공백을 언더바로 바꿀 거고요. 이용 현황 뒤쪽을 이렇게 지울 거고요. 이거 그냥 저장하면 지금 이거 메모장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모든 파일이라고 한 다음에 요 뒤에 확장자를 .csv로 CSV는 콤마로 세퍼레이트가 되어 있는 파일 포맷이에요. 콤마로 다 데이터를 구분해 놓은 이런 파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인코딩이 안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반적으로는 UTF-8으로만 바꿔도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쓸 때 글자가 안 깨져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저장을 하면 여기가 역별, 일별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이렇게 역별, 일별 이용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이렇게 여시면 저희가 엑셀에서 이 CSV를 열면 여기 한글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있던 CP949 형태를 프로그램에 부르면 이런 식으로 글자 다 깨져요. 캐릭터 셋이 안 맞아서. 근데 아까는 분명히 보였는데 여기는 지금 깨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여기서도 보면서 프로그램에서 안 깨지게 하려면 요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같이 하셔도 돼요. 자, 요게 역별, 일별로 저희가 이름을 바꿨는데, 자, 다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고, 여기를 모든 파일로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름은 역별, 일별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요 파일명을 요걸로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고, 여기를 UTF-8은 UTF-8인데, BOM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BOM이라고 요거 부트내로 바꿔주시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미 있는 걸 덮어 써서 포맷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가 열려 있어서 그러네요. 뒤에를 열려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 모든 파일 할 거고 요 이름으로 바꿀 거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CSV라고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요 UTF-8을 BOM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면 이미 있는 애를 덮어 써요. 자, 덮어 쓴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아까는 깨진 글자가 지금은 어때요? 잘 나와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멀쩡하게 쓰고 여기서도 이제 보려면 UTF-8이 아니라 BOM으로 이제 바꾸시면 돼요. 그게 UTF-8인데 앞쪽에 단어를 몇 개 더 붙여요. 그래서 포맷을 약간 바꿔주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제가 여기에 소스 및 데이터에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쓸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그래서 요거 열어보시면 방금 만든 파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런 파일로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게 저희가 요 PPT로 치면 제가 드린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 요 부분을 이제 바꾸신 거예요. VOM까지 바꾸시고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지금 앞부분에서는 뭐 대단한 걸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이제 지지고 복구하는 이런 동작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통계 정보 이런 것까지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 닫으시고요. 다 닫으시고, 자, 저희 아까 했던 요 코드웍스로 잠깐 이동을 하실 거고요. 자, 저희는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데이터 분석을 할 거라서 데이터 분석은 여기에 있는 요 중간에 보면 C라고 된 블럭에 보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판다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얘를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애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자바를 주로 쓰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살짝 넘어가는 게 얘 때문에 넘어갔어요. 이거. 엄청 편합니다. 얘. 자, 저희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 여시고요. 자, 저희가 일단 판다스를 쓰기 위해서는 요 맨 위에 있는 요거를 이제 좀 불러오셔야 돼요. 여기. import pandas. 이렇게 된 애를 부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요런 애가 하나 붙어 있는데 요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컬럼명들을 찍을 건데 컬럼명을 다 찍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별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있으니까 그냥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냥 선택하시고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판다스라는 애 이렇게 불러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아까 전에 그 파일 불러와야 되잖아요.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에 가서 여기 보시면 요거 바로 밑에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요거 바로 밑에 있는 요 CSV 읽기라는 애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자, 물론 요 안에는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다양한 애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건 저희는 읽기 기능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읽으려고 하는데 요 뒤에 보시면 파일명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일은 저희가 읽을 게 요건 아니고 저희는 아까 뭐였어요? 저희가 그 다운로드 받고 이게 바꿔놓은 그 아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로딩을 해야 돼요. 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라는 거 옆에 보면 이렇게 폴더 모양의 플러스 표시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올라와요. 자, 여기에서 요 위쪽으로 올리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저희 위치, 다운로드 위치에 저희 소스 및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서 요거 역별, 일별, 이용 현황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기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문자열을 넣을 때 요 다운편에다 넣으셔야 되거든요. 다운편에 이그잼이라고 된 여기에다가 한글로 역별, 일별, 그리고 언더바, 이용, 현황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csv가 있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용, 예. 제가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지 본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그죠? 자, 근데, 이용 인원, 이용 인원 현황,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럭 아니라 이제 타이핑 칠 때 이런 오탈자가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 데이터가 요 DF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이제 테이블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얘를 여기에 저희 다시 블록으로 넘어가서요. 여기에 데이터 분석에서 텍스트가 아니라 블록으로 가셔야 돼요. 블록에서 요 블록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데이터 분석에 여기 그 다음에 있는 프린트가 있는 요거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이 데이터 프레임 중에 맨 위에 있는 3개를 찍어 보려고 해요. 맨 위에 있는 3개. 그래서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얘를 런을 하면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근데 요거는 제일 위에 있는 3개만 가져오는 거고요. 원래는 얘를 이렇게 빼고요. 여긴 DF만 여기다 찍잖아요. 그냥 요건 보세요. 제 거 보세요. 여기를 DF라고만 해서 찍으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다 찍어요. 여기 보면 22,692 라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게 찍히고 중간에 이렇게 축약 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 시점에서 난 궁금한 게 얘가 잘 가져오는지만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헤더라고 해서 제일 위에 3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맨 위에 있는 0번부터 2번까지 요 3개만 들고 오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3개의 정보를 찍어요. 지금 이게 한글이고 여기 호선 다음에 통행 일자가 이렇게 길이가 안 맞아서 이게 약간 이렇게 틀어져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매핑 하시면 이렇게 다 맞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헤드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3개고요. 요거 누르시면 요 아래쪽에 보면 테일이라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얘는 뭐겠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새 놈을 보여줘요. 그래서 3개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숫자를 바꿔주시면 그 해당되는 개수만큼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얘가 잘 찍어 정도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싶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이 데이터는 아까 전에 봤듯이 1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행과 열로 된 2차원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이전에 쓰던 방식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요 입출력이라는 거 하나 누를 거고요. 요번에는 변수 없는 요거, 빈 거, 요걸 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DF에 다 들어있잖아요. DF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변수에 가서 요렇게 저희 인덱스 아까 쓰던 요 2번째 있는 요 블럭을 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여기다 이제 땡땡이를 주시면 땡땡이를 주시고 얘를 런을 하면 얘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몽창 다 가져와요. 근데 지금 봤더니 위에도 찍히고 아래도 찍히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위에 찍던 요 프린트는 3줄 찍던 애는 잠깐 비활성화 하시고요. 여기 있는 DF를 찍으시면 이렇게 쫙 찍어요. 자, 아까는 리스트에서는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찍는데 요거는 첫 번째 줄부터 끝 줄까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줄부터 끝 줄까지.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위에처럼 3줄만 찍고 싶으면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3 전까지니까 맨 위에 있는 3줄 찍는 거예요. 헤더랑 다르게 얘는 여기를 뭐 여러분이 뭐 한 2000 정도 넣으시고 얘는 2003 정도 넣으시면 2000번째에 해당되는 위치부터 해서 얘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전히 1호선이네요. 2만이니까 여기를 12,000 뭐 이 정도로 하면 일단 2호선을 가져오네요. 그죠? 뭐 그냥 대충 넣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위치에 있는 한 3개 정도를 가져오고 싶을 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 필요한 위치에 있는 애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줄만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러 줄을 가져올 땐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게 100줄이 됐건 1000줄이 됐건 다 가져오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넣으실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위에는 잠깐 지울게요. 여기는 이제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요건 잠깐 비활성을 할 거고, 여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쌍따옴표를 하나 넣으시고요. 여기 있는 컬럼명 중에 역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역명을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역 이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인덱스를 넣어가지고 0에서 3 했더니 3줄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컬럼을 딱 넣었더니 어때요? 이렇게 한 컬럼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요 한 컬럼을 저희는 뭐라고 하면 시리즈라고 얘기해요. 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판다스에서는 이거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시리즈. 그러니까 엑셀에서 한 컬럼, 여기서는 시리즈.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영명을 내가 뭔가 이게 좀 자연스럽게 쓰고 싶어요. 얘를 어떻게든 잘 쓰고 싶으면 저희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스테이션스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확인을 눌렀더니 이렇게 스테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위에서 만든 영명이라는 애 있잖아요.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여기다 넣으면 지금 요렇게 한 거는 저기 한번 찍고 마는 거거든요. 저게 한번 찍고 마는 거니까 요거를 요 공간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요 공간에다가. 그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아까 전에 있던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프린트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스테이션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여기다 스테이션을 적어줄 거고 여기를 이제 스테이션은 이렇게 한 줄짜리잖아요, 그죠? 이게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이 한 줄짜리는 저희가 원하듯이 0번에서 예를 들면 0번에서 예를 들면 30번까지 이렇게 해서 찍어오면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에 요거 DF 찍은 건 또 죽일게요. 이거 지저분하니까 요것만 찍고 싶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찍었더니 데이터를 0번에서 29번까지 3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30개를 들고 오는데 띄엄띄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 땡땡이 주고 2개 이렇게 하면 2칸씩 건너가면서, 그죠? 0, 2, 4, 8, 4, 2, 6,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띄엄띄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가 경우에 따라서 모양을 좀 바꿔주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자, 저희가 요런 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애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스테이션을 잠깐 또 죽일게요. 왜냐면 저희가 굳이 얘를 출력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영명이 아니라 여기를 저희가 아까 전에 데이터에 보시면 통행일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날짜가 있어요. 통행일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여기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지고 온 애를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싶어요. 자, 근데 저희가 요거는 날짜잖아요. 날짜니까 날짜를 요 같은 이름으로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데이트인데 s가 붙은 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 데이트스로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요거 프린트는 요걸 이용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요걸 일단 가지고 와서 저희가 여기
데이트라고 하는 애를 요 활성화 하시고요. 데이트라는 애를 뭐 이렇게 띄엄띄엄 가지고 와서 찍고 싶어요. 너무 많이 찍으면 좀 그러니까 0에서 30까지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찍고 싶은데 이틀씩 건너가면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30일 동안 30개 역 동안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뭐 32개쯤 되면, 아이고, 거기가 40개로 할까요? 얘가 40개쯤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쪽에 2가 붙는 애들도 이제 생기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봤더니, 데이터가 너무 겹치는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가, 일일 데이터가 뭐 30개 있고. 근데 이게 일일 데이터가 30개만 있는 게 아니라 2호선도 있잖아요. 7호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가 엄청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좀 바꾸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통행 일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날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엑셀 열어보시면 얘가 뭐로 돼 있냐면 문자로 돼 있어요. 데이터가. 요 데이터가 이제 문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저희는 나중에 되면 요걸 이제 날짜로도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하고요. 저희 일단 요걸 유니크한 데이터로 한번 뽑아볼게요. 요걸 유니크한 데이터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가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여기 입출력에 가서 빈 거 하나 가져오시고요. 빈 거 하나 가져오시고 여기 내장함수라는 데 가시면 세 번째 보면 내장함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내장함수에 가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길이를 뽑아오는 애가 있어요. 길이라는 애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요 데이트라는 애를 넣으면 도대체 데이트는 몇 개나 있을까? 요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통행 일자를 뽑아서 데이트로 만드는데 얘는 도대체 몇 개나 있지? 요것도 저희 비활성하고 길이만 뽑아 볼게요. 길이를 뽑았더니 2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복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른 애로 이제 바꿔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애 중에 여기 데이터 분석에 보면 여기 보면 아래쪽에 되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처음 하는데 저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위치도 알 수가 없죠. 위치나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근데 저희는 여기 중에 유니크라고 하는 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유일한 값만 뽑아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DB로 치면 디스팅트 해서 뽑아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못 찾겠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가시면 함수 검색이라고 있어요. 함수 검색이라는 데 가서 여기에다가 함수 이름을 알 때는 유니크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넘파이 쪽에 이렇게 유니크 하는 애가 있고요. 지금 판다스 쪽에 유니크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판다스 쪽에 봤더니 C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8번째 블록에 있다는 뜻이에요. C8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러오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이게 고유값이라는 어떤 의미를 안다. 그러면 여기를 한글로 아니면 고유값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고유값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이렇게 다 찾아와요. 그래서 고유값 빈도 고유값. 저희가 원하는 건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데이터 분석에서 여기에 보면 C8번째 블록 요거를 가지고 와요. 요걸 가지고 오고요. 요거에서 눌러보면 여기에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고유값. 찾으셨나요?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요. 자, 근데 나는 고유값을 찾아올 애가 내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죠. 이 전체 2차원은 아니고 누구예요? 요 값 들어있는 요 데이트라는 애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뭐로 하냐면 데이트라고 넣어요. 그 이제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저 데이트를 내가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 데이트는 두고 다른 변수를 만드는 거고요. 그냥 난 아예 데이트 자체를 바꿔버릴래 라고 하면 다시 그 변수에다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뭐
굳이 얘를 더 보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줄어드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변수를 가지고 올 거고요. 앞쪽은 데이트고 고유하게 바꾼 애들도 데이트로 할 거예요. 그러면 22,000 몇 개가 있던 애를 줄여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뽑아보면, 아니면 둘 다 같이 찍어볼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줄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찍어보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작년이 윤년이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하루 더 있네요. 그죠? 366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데이터가 366개가 있어요. 잘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얘를 어떻게 해요? 찍어보면 되죠.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요? 얘를 뽑아내고 여기에 있는 요 형태로 여기를 넣으시고, 요 길이는 이제 본 거니까, 자, 저희가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0개만 뽑아보자. 0에서부터 10개. 데이트라는 이렇게 변경된 데이트를 0에서 10개만 뽑아보면 얘는 이렇게 7월 1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7월 1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운표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열인 상태란 거예요. 지금 현재. 문자열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잘 들어가 있어요.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이제 많이 왔어요. 자, 저희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이렇게도 뽑고 저렇게도 뽑고 부분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너무 많으면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이제 전 처리하는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이 한 거고요.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프린트문들은 저희가 잠깐 줄일게요. 왜냐면 여기 계속 같이 찍으면 지저분하니까 다 찍어도 되는데 어쨌건 지저분하니까 이거 줄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이렇게 행이 있고 열이 있었는데 한 줄 가져오는 거 가능하고 여러 줄 이렇게 가져오는 거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부분을 들고 오고 싶어요. 얘네들 중에 일부분 아니면 뭐 컬럼인데 1, 3, 5번만 아니면 1번부터 3번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자, 그거를 이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접근할 건데 일단 요거는 바로 프린트로 할게요. 프린트라고 할 거고요. 저희 요거 지금 하는 파트가 요거예요. 저희 그 자료 중에는 데이터 접근하기라고 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iLog이라고 해서 인덱스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log이라고 해서 라벨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시면 돼요. 자, 저희는 여기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어떤 값을 접근할 때 여기 보시면 C3이라고 하는데 iLog이라고 있잖아요. 인덱스 범위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와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다 지우고요. 이 부분을 다 지우고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앞쪽을 땡땡이를 줄 거고요. 콤마를 하나 줄 거고 뒤쪽을 땡땡이를 줄 거예요. 우리 보통 앞뒤가 이렇게 비면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건 이해하셨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요건 인덱스니까 숫자로 하는 거예요. 얘를 눌렀더니 얘가 이렇게 다 긁고 와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뭐냐?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0번에서 뭐 예를 들면 3번까지. 이렇게 주면 요거의 의미는 여기는 줄을 의미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다시 여러분이 0번에서 요걸 3번까지 이렇게 하면 0번에서 3번까지 하면 뭐가 바뀌냐면 여기가 바뀌어요. 0번이 호선이고요. 1번, 2번까지 0명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D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컬럼을 의미하는 거고요. 앞쪽은 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는 연속된 애들은 이렇게 잡아요. 0에서 3번까지는 이렇게 잡아요. 자, 근데 나는 가끔 띄엄띄엄 가져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띄엄띄엄 가져오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슬라이스로는 못 가져오고요. 리스트를 이용하고요. 리스트에다가 뭐 예를 들면 0번, 여기를 4번, 아니면 날짜랑, 아니다. 저희가 지금 영명이 0번, 1번, 2번이니까 2번 하고요. 2번하고 4번이 아마 그 승차 인원일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영명의 승차 인원. 요거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와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난 승차 인원이 관심이, 어느 역에 승차 인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콤마를 주시면 어때요? 그 해당되는 애를 가져오는 거고, 땡땡이를 줘서 하면 범위를 넣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될까요, 여기? 됐죠? 자, 두 번째는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여기가 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라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얘도 여기를 주시고요. 여기를 똑같이 바꾸는데, 뒤에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얘도 의미가 뭐예요? 위에를 지울게요. 얘도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는 다른 게 뭐냐면 라벨 범위를 이용해요. 라벨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앞쪽을 뒤 파트만 바꾸시는 거예요. 다운표로 해서 호선이라고 넣고요. 호선이라고 넣고 뒤를 승차 인원이라고 넣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좀 이따 저희 볼 건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런을 하잖아요. 런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에러가 빵 떠요. 이 에러는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좀 하다 말아서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 메모장을 잠깐 보시면 메모장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잘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영명하고 이용 인원을 보시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용 인원 앞뒤로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 때문에 이게 오류가 뜨는 거거든요. 예, 앞뒤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앞에 공백 하나, 뒤에 공백 하나를 주셔야 돼요. 저희 요거 말고 다음 파트에서는 저 컬럼명을 바꾸는 법을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하는 거라서 여기를 공백을 줘요. 공백을 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가져와요. 승차 인원까지 가져와요. 자, 요 앞은 숫자예요. 얘는 0번에서 3번까지 했어요. 얘는 승차 인원까지를 이렇게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요 3이 3 전까지예요. 요 같이 찍어 드릴게요. 찍으면 위에 거는 0, 1, 2예요. 얘는 0, 1, 2, 3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록을 이용할 때는 요게 3번까지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컬럼명도 호선부터 승차 인원까지 포함이거든요. 요거를 잘 보셔요.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 쓰시면 엉뚱하게 쓰시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방법이라고 해서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하나는 데이터가 더 들어가니까 다른 값이 찍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이런 함수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건 얘는 포함인데 얘도 나는 뭐요? 이 영명하고 뭐요? 우리 승차 인원만 가져오고 싶어요. 영명하고 승차 인원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해요? 아까 전처럼 얘를 배열로 바꿔주고요. 여기를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콤마로 주면 호선과 우리 영명이죠. 여기를 영명. 2번이 영명이니까 영명과 승차 인원만 이렇게 가져오게 바꾸시면 위에하고 아래가 같아요. 위에하고 아래가 같은데 똑같은 코드를 넣었는데
위에는 3줄, 아래는 4줄을 들고 온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차이만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니 왜냐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에 따라서 아이록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아이록만 써요. 그 다음에 록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록을 써요. 그러니까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개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쓰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 제일 기초 부분으로는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한 전체 통계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면 저희가 요것도 프린트로 갖다 붙일 거고요. 프린트로 이렇게 갖다 붙일 거고요. 요 위에 2개 있는 애들은 비활성화를 할 거예요. 비활성화를 할 거고요. 여기 데이터 분석 블럭에 잘 보시면 여기 쭉 내려오시면 여기 C 7번째 블럭 여기에 기술 통계라는 애가 있어요. 기술 통계 요거를 들고 와서 여기다 이제 붙이시는 거예요. 자, 기술 통계라는 거는 요거 찍어 보시면 결과가 요런 애가 나와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 전체 개수가 몇 개,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중간 값은 얼마. 근데 사실은 호선인데, 호선이 1호선, 2호선, 7호선인데, 이 호선을 뭐 평균을 내거나 카운트를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어쨌건 얘는 무조건 숫자는 다 이걸로 통계를 내버려요. 그래서 제일 작은 값, 중간치에 있던 값, 제일 큰 값, 이런 식으로 값을 내요. 적어도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봤더라도 얘는 어쨌건 1호선만 있는 애는 아니구나 라는 거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승차 인원이나 하차 인원에 대해서는 이런 통계 값들을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근데 단 숫자로 된 데이터만 나와요. 여기 보면 뭐가 없어요? 역 이름은 안 나오죠. 역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 describe 여기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 붙여 넣고요. 위에 있는 애는 다시 비활성화 할 거고요. 요거보다는 사실 얘가 더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요약 정보가 있어요. DF 요약 정보. 요거를 출력해 보면 요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내 전체 데이터가 몇 개야 라고 하는 게 여기 보여요. 내 전체 데이터는 몇 개고 컬럼이 몇 개야 라는 게 보여요. 난 6개 컬럼인데 컬럼의 이름은 호선부터 하차 인원까지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수치가 뭐냐면 전체 데이터의 수치예요. 그리고 요 다음에 있는 non-null이라고 하는 애가 나의 값이 없는 데이터들 있죠. 우리 보통 결측치라는 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막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엑셀 열려 있는데 엑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값이 2가 몇 개 빠진 애들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2가 빠진 애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은 이 2가 빠진 데이터가 예를 들면 통행 일자가 혹은 하차 인원이 뭐 한 1000개쯤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여기가 이 수치가 1000개쯤 나오잖아요.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저 데이터를 쓰는 게 맞을까? 버리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너무 없는 데이터를 분석해 넣는 거는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쟤는 걸러내는 게 좋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그리고 다 채워졌는데 뭐 한 10개쯤 폈다. 데이터가 한 2만 개인데 한 10개쯤 폈어요. 그러면 그건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결측치라고 하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미 0값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의 중간값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로 전값을 땡겨다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측치에 대한 처리를 이제 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